마가렛 부인은 켄싱턴의 고급 아파트에 사는 60세의 우아한 미망인이었다. 그녀는 예술을 사랑하고 세련된 취향을 지녔지만 과거 남편의 배신으로 인해 의심 많고 쉽게 동요하는 성격이 되었다. 어느 날 그녀는 사위 아서가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익명의 엽서를 받게 된다. 아름다운 런던을 배경으로 엽서 한 장에서 시작된 파란만장한 이야기가 펼쳐진다. 아서는 재능 있는 40세 건축가로 아내 에밀리와의 사이에 10살 쌍둥이 아들 올리버와 윌리엄을 두고 있었다. 겉으로는 평온해 보이는 이 가정에 익명의 엽서가 던져지면서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에밀리는 38세의 섬세하고 지적인 영어교사였다. 그녀는 남편의 작은 변화도 금방 알아차렸지만 그만큼 쉽게 상처받는 여린 마음을 지니고 있었다. 여보, 요즘 무슨 일 있어요? 에밀리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아사에게 물었다. 별일 아니야. 그냥 회사 일이 좀 많아서 그래. 아서는 애써 태연한 척 대답했지만 에밀리는 그의 눈빛에서 불안함을 읽을 수 있었다. 한편 마가렛 부인은 사위의 부정을 의심하며 오랜 친구인 베아트리스에게 조언을 구했다. 베아트리스, 이 엽서를 좀 봐. 아서가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내용이야. 마가렛, 진정해요. 섣불리 판단해서는 안 돼요. 증거도 없이 그 애를 의심하는 건 옳지 않아요. 베아트리스는 이성적인 목소리로 친구를 다독였다. 그러나 과거의 상처가 깊었던 마가렛 부인은 쉽게 의심을 거두지 못했다. 결국 마가렛 부인은 65세의 핀치 씨에게 의뢰하기로 결심했다. 그는 인상적인 코스형과 날카로운 푸른 눈을 가진 젠틀하고 유머러스한 영국 신사였다. 핀치 씨, 제 사위 아서가 바람을 피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진실을 밝혀주십시오. 마가렛 부인은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부인, 염려 마십시오. 최선을 다해 조사해 보겠습니다. 핀치 씨는 신사답게 대답하며 조사를 시작했다. 아서는 회사 일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고 오랜 친구 크리스토퍼에게 고민을 털어놓았다. 크리스토퍼, 요즘 너무 힘들다. 아내와의 관계도 예전 같지 않고. 무슨 일인데 그래? 혹시 다른 여자라도 생긴 건 아니지? 크리스토퍼가 장난스럽게 물었다. 무슨 소리야? 그런 거 아니야. 그냥 여러 가지로 복잡해. 아서는 강하게 부인했지만 그의 표정은 어딘가 불안해 보였다. 한편 35살의 매혹적인 이혼녀 이사벨라가 등장했다. 그녀는 아서와 과거의 연인 관계였고 여전히 그에게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었다. 이사벨라는 아서의 어머니, 도로시와 같은 동네에 살면서 우연의 가장의 아서와 자주 마주쳤다. 어머, 아서, 여기서 만나다니 정말 우연이네요. 이사벨라는 매혹적인 미소를 지으며 아서에게 다가갔다. 이사벨라, 오랜만이네. 아서는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여전히 멋지시네요. 이사벨라는 아서의 팔짱을 끼며 유혹적인 눈빛을 보냈다. 아서는 이사벨라의 적극적인 태도에 당황하면서도 왠지 모를 설렘을 느꼈다. 에밀리는 남편의 늦은 귀가와 잦은 출장에 점점 불안해졌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는 아서의 휴대폰에서 의문의 문자 메시지를 발견하게 된다. 내용은 명확하지 않았지만 누군가와 비밀스러운 만남을 암시하는 듯했다. 아서, 이 문자 뭐야? 에밀리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별거 아니야. 그냥 친구랑 주고받은 문자야. 아서는 태연하게 대답했지만 에밀리의 의심은 더욱 커져만 갔다. 핀치 씨는 아서를 미행했지만 이렇다 할 불륜의 증거를 찾을 수 없었다. 그러나 그는 포기하지 않고 소셜미디어, 통화 기록 등 현대적인 수사 기법을 동원하여 조사를 이어갔다. 부인, 아직까지는 아서 씨의 불륜을 의심할 만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엽서들은 마가렛 부인은 여전히 의심을 거두지 못했다. 엽서를 보낸 사람을 추적해 보겠습니다. 핀치 씨는 새로운 단서를 찾아 나섰다. 한편 마가렛 부인과 핀치 씨는 조사를 진행하면서 점점 더 가까워졌다. 두 사람은 런던의 아름다운 공원과 갤러리를 함께 거닐며 잃어버렸던 로맨스를 되찾아가는 듯했다. 핀치 씨, 당신과 함께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져요. 마가렛 부인은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인. 당신은 제 인생에 다시 봄을 가져다 주셨습니다. 핀치 씨는 마가렛 부인의 손을 잡으며 틱한 눈빛을 보냈다. 어느 날 아서의 어머니 도로시가 마가렛 부인에게 충격적인 사실을 털어놓았다. 마가렛, 사실은 아서가 젊었을 때 이사벨라와 사귄 적이 있었어. 꽤 진지한 사이였지. 뭐라고요?
그걸 왜 이제야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가렛 부인은 큰 충격을 받았다. 한편 에밀리는 우연히 동네 동물병원에서 학창시절 친구 토마스를 만나게 되었다. 수의사가 된 토마스는 이혼 후 9살 딸 릴리와 함께 살고 있었다. 에밀리? 이게 얼마만이야? 토마스는 반가운 마음에 에밀리에게 인사를 건넸다. 토마스, 정말 오랜만이다. 너 수의사가 됐구나. 에밀리도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두 사람은 오랜만에 만나 회포를 풀었고 서로의 아픔을 공감하며 가까워졌다. 토마스는 에밀리에게 따뜻한 위로와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 에밀리, 힘든 일이 있으면 언제든 나에게 털어놔. 난 항상 내 편이야. 토마스는 진심 어린 눈빛으로 에밀리를 바라보았다. 어느 날 올리버와 윌리엄이 학교에서 돌아와 에밀리에게 말했다. 엄마, 어떤 아줌마? 에밀리는 불안한 마음을 감추지 못했다. 엄청 예쁘고 아빠한테 엄청 다정하게 굴었어요. 에밀리의 의심은 극에 달했고 결국 아서와 크게 다투게 되었다. 아서,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그 여자 누구야? 아무 사이도 아니야. 그냥 우연히 만난 것뿐이야. 아서는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에밀리는 그의 말을 믿을 수 없었다. 거짓말하지 마. 당신 그 여자랑 바람 피우고 있지? 에밀리는 눈물을 흘리며 소리쳤다. 맹세코 그런 거 아니야. 당신이 오해하는 거라고. 아서도 목소리를 높였다. 격렬한 다툼 끝에 에밀리는 이혼을 요구했고 아서는 집을 나가 맨체스터로 출장을 떠났다. 홀로 남겨진 에밀리는 깊은 슬픔과 절망에 빠졌다. 아서, 왜 그랬어? 우리 가족은 어떻게 되는 거야? 에밀리는 텅 빈 집에서 홀로 눈물을 흘렸다. 한편 핀치 씨는 끈질긴 추적 끝에 엽서를 보낸 사람의 정체를 밝혀냈다. 놀랍게도 범인은 바로 이사벨라였다. 그녀는 아서와 에밀리의 가정을 파탄내고 아서를 차지하기 위해 계략을 꾸민 것이었다. 마가렛 부인 범인을 찾았습니다. 바로 이사벨라입니다. 핀치 씨는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이사벨라, 그럴 줄 알았어. 마가렛 부인은 분노와 허탈함에 휩싸였다. 핀치 씨는 이사벨라를 찾아가 추궁했고 그녀는 결국 자신의 범행을 자백했다. 그래요, 내가 그랬어요. 에밀리 따위에게 뺏길 수 없어요. 이사벨라는 광기 어린 눈빛으로 소리쳤다. 진실이 밝혀지자 마가렛 부인은 자신의 경솔한 행동이 딸의 가정을 파탄낸 것을 깨닫고 깊이 후회했다. 에밀리, 미안하다. 내가 모든 걸 망쳤어. 마가렛 부인은 눈물을 흘리며 딸에게 사과했다. 맨체스터에서 돌아온 아서는 이사벨라의 계략을 알게 되자 큰 충격을 받았다. 그는 에밀리에게 용서를 구했지만 이미 깊어진 감정의 골은 쉽게 메어지지 않았다. 에밀리, 정말 미안해. 내가 어리석었어. 이사벨라와는 아무 사이도 아니야. 아서는 진심을 다해 사과했지만 에밀리의 마음은 쉽게 열리지 않았다. 아서, 당신을 용서하고 싶지만 너무 큰 상처를 받았어. 우리에겐 시간이 필요해. 에밀리는 슬픈 눈빛으로 말했다. 비록 에밀리는 아서를 용서했지만 두 사람의 관계는 예전 같을 수 없었다. 아서는 가족의 소중함을 뼈저리게 깨달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다. 그는 런던을 떠나 머나먼 북쪽 노리스크로 떠났다. 그곳의 혹독한 추위 속에서 자신의 어리석음을 반성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자 했다. 시간이 흘러 마가렛 부인은 핀치 씨와 재혼하여 새로운 행복을 찾았다. 두 사람은 서로를 의지하며 런던의 아름다운 노을을 바라보며 여생을 함께하기로 약속했다. 핀치 씨, 당신을 만나서 정말 행복해요. 마가렛 부인은 핀치 씨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인, 당신은 제 인생의 선물입니다. 핀치 씨는 마가렛 부인의 이마에 키스하며 화답했다. 에밀리는 토마스와 새로운 사랑을 시작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아픔을 보듬어주며 아이들과 함께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갔다. 토마스, 당신과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에밀리는 토마스의 품에 안기며 말했다. 나도 그렇게 생각해, 에밀리. 우리 함께 행복하게 살자. 토마스는 에밀리의 손을 꼭 잡으며 약속했다. 4년 후 노리스크에서의 고된 생활을 마치고 런던으로 돌아온 아서는 모든 것이 변해버린 현실과 마주했다. 에밀리와 아이들은 이미 토마스와 함께 새로운 가정을 이루었고 마가렛 부인도 핀치 씨와 재혼하여 행복한 노년을 보내고 있었다. 에밀리, 아이들 정말 보고 싶었어.
아서는 멀리서 행복해 보이는 가족의 모습을 바라보며 눈시울을 붉혔다. 아서는 자신의 어리석음으로 인해 모든 것을 잃었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달았다. 그는 과거를 되돌릴 수 없다는 것을 알았지만 아이들에게 좋은 아빠가 되기 위해 노력하기로 다짐했다. 올리버, 윌리엄, 아빠가 왔다. 아서는 멀리서 아이들을 부르며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아이들은 처음에는 낯설어했지만 이내 아빠를 알아보고 반갑게 맞이했다. 아서는 아이들과 함께 공원을 거닐며 지난 4년간의 이야기를 나누었다. 아빠, 노리스크는 어땠어요? 올리버가 호기심 가득한 눈빛으로 물었다. 정말 춥고 힘든 곳이었지만 아빠는 그곳에서 많은 것을 배웠단다. 아서는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아서는 비록 에밀리와 재결합하지는 못했지만 아이들과의 관계를 회복하며 조금이나마 위안을 얻었다. 그는 여전히 에밀리를 사랑했지만 그녀의 행복을 위해 멀리서 지켜보기로 했다. 에밀리, 당신의 행복을 진심으로 빌게. 그리고 미안해. 아서는 런던에서의 새로운 삶을 시작하며 건축가로서의 재능을 발휘하여 도시 곳곳에 아름다운 건축물을 남겼다. 그는 자신의 작품을 통해 사람들에게 희망과 위로를 전하고자 했다. 아서, 당신의 건축물은 정말 훌륭해요.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주고 있어요. 크리스토퍼는 아서의 성공을 진심으로 축하해 주었다. 고마워, 크리스토퍼. 내 작품이 누군가에게 작은 위로라도 될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해. 아서는 겸손하게 대답했다. 시간이 흘러 아서는 자신의 과거를 반성하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법을 배웠다. 그는 비록 모든 것을 잃었지만 그 경험을 통해 더욱 성숙하고 지혜로운 사람이 되었다. 어느 날 저녁, 아서는 템스 강변을 거닐다가 우연히 이사벨라와 마주쳤다. 이사벨라는 과거의 화려함은 사라지고 초라한 행색으로 거리를 배회하고 있었다. 아서, 이게 얼마만이에요? 이사벨라는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아서에게 다가갔다. 이사벨라. 아서는 씁쓸한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당신 때문에 내 인생은 망가졌어요. 모든 게 당신 탓이야. 이사벨라는 원망 섞인 목소리로 소리쳤다. 이사벨라, 과거는 잊어. 당신도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어. 아서는 담담한 목소리로 말했다. 당신은 모든 걸 가졌잖아요. 나는 아무것도 없는데? 이사벨라는 눈물을 흘리며 절규했다. 나도 모든 걸 잃었었어. 하지만 다시 일어섰지. 당신도 할 수 있어, 이사벨라. 아서는 진심 어린 조언을 건넸다. 이사벨라는 아서의 말을 듣고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리고는 이내 고개를 떨구고 조용히 사라졌다. 아서는 이사벨라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그녀가 새로운 삶을 찾기를 진심으로 바랐다. 세월이 흘러 아서는 런던의 유명한 건축가가 되었다. 그는 자신의 작품을 통해 사람들에게 희망과 영감을 주었고 자신의 과거를 교훈 삼아 더욱 성숙하고 지혜로운 삶을 살아갔다. 어느 화창한 주말, 아서는 템스 강변에서 그림을 그리고 있는 한 여인을 발견했다. 그 여인은 바로 에밀리였다. 에밀리. 아서는 조심스럽게 그녀에게 다가갔다. 아서? 에밀리는 붓을 내려놓고 아서를 바라보았다. 두 사람은 오랜만에 마주 앉아 지난날의 추억을 이야기했다. 아서, 당신의 건축물들을 봤어요. 정말 훌륭하더군요. 에밀리는 진심 어린 칭찬을 건넸다. 고마워요. 에밀리, 당신에게 영감을 주어서 기쁩니다. 아서는 쑥스러운 듯 미소를 지었다. 아서, 우리 가끔 이렇게 만나서 이야기 나눌 수 있을까요? 에밀리는 조심스럽게 제안했다. 그럼요, 에밀리. 저도 그러고 싶습니다. 아서는 기쁜 마음으로 대답했다. 두 사람은 비록 부부로서의 인연은 끝났지만 친구로서 그리고 아이들의 부모로서 서로를 존중하며 아름다운 관계를 이어갔다. 시간은 모든 것을 변화시켰다. 런던의 스카이라인도 사람들의 마음도 그리고 그들의 운명도 그것은 바로 사랑과 용서 그리고 새로운 시작에 대한 희망이었다. 아서는 템스강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았다. 그곳에는 더 이상 과거에 어리석고 방황하던 청년이 아닌 성숙하고 지혜로운 한 남자가 서 있었다. 그는 비로소 자신의 삶을 그리고 자신을 둘러싼 모든 것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법을 배우게 되었다. 안녕, 런던. 안녕, 나의 새로운 인생. 아서는 템스강을 향해 조용히 속삭였다. 긴 이야기가 끝났다. 런던의 하늘은 여전히 푸르렀고 템스강은 변함없이 흐르고 있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사람들의 삶은
희망과 절망, 사랑과 이별, 만남과 헤어짐을 반복하며 계속해서 이어져 가고 있었다. 마치 한편의 아름다운, 그리고 슬픈, 그러나 결국에는 희망으로 가득 찬 이야기처럼 말이다. 마가렛과 핀치 씨는 그들의 남은 인생을 함께하며 행복한 노년을 보냈다. 그들은 함께 여행을 다니고 예술을 감상하고 서로의 삶에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 주었다. 에밀리와 토마스는 아이들과 함께 행복한 가정을 이루었다. 그들은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며 아이들에게 따뜻한 울타리가 되어 주었다. 아서는 비록 혼자였지만 자신의 삶을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과 영감을 주는 존재가 되었다. 그는 자신의 과거를 교훈 삼아 더욱 성숙하고 지혜로운 사람이 되었다. 그리고 그들 모두는 런던이라는 거대한 도시 속에서 자신만의 이야기를 써내려갔다. 그 이야기는 때로는 슬프고, 때로는 기쁘고, 때로는 고통스러웠지만 결국에는 모두 아름다운 한 편의 서사시가 되었다. 런던의 하늘 아래 그들의 이야기는 계속되었다. 마치 영원히 흐르는 템스강처럼 그들의 삶은 계속해서 흘러갔다. 그리고 그 흐름 속에서 그들은 서로를 만나고 헤어지고 사랑하고 이별하며 자신만의 아름다운 흔적을 남겼다. 그리고 그 모든 이야기들이 모여 런던이라는 거대한 캔버스에 한 폭의 아름다운 그림을 그려냈다. 그 그림은 때로는 밝고 화사하게, 때로는 어둡고 쓸쓸하게, 하지만 결국에는 조화롭고 아름답게 런던의 역사를 수놓아. 그렇게 런던의 이야기는 계속되었다. 영원히. 그렇게 모든 이들의 삶은 계속되었다. 아픔과 슬픔, 기쁨과 행복, 그 모든 감정들이 뒤섞인 채 그들은 자신만의 길을 걸어갔. 그리고 그 길 위에서 그들은 서로를 만나고 헤어지고 사랑하고 이별하며 자신만의 이야기를 만들어갔. 그 이야기들은 때로는 아름답고 때로는 슬프고 때로는 감동적이었다. 하지만 그 모든 이야기들이 모여 하나의 거대한 서사시를 이루었. 그 서사시는 바로 런던이라는 도시의 역사였고 그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이었. 그리고 그 서사시는 영원히 계속될 것이다. 런던의 하늘 아래 템스강이 흐르는 한 그들의 이야기는 영원히 계속될 것. 아서는 템스 강변에 서서 저 멀리 런던 아이를 바라보았다. 4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런던의 풍경은 변함없이 아름다웠. 노릴스크의 혹독한 추위 속에서 보낸 시간들은 마치 꿈처럼 아득하게 느껴졌다. 그곳에서의 경험은 그를 완전히 바꿔놓았. 그는 더 이상 과거의 어리석고 무책임한 남자가 아니었. 에밀리와 아이들은 잘 지내고 있을. 아서는 문득 가족에 대한 그리움에 가슴이 먹먹해졌. 런던으로 돌아온 후 그는 아이들을 만나러 몇 번이나 에밀리의 집 근처를 맴돌았지만 차마 그들 앞에 나설 용기가 나지 않았. 자신이 저지른 잘못에 대한 죄책감과 그들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할지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었. 그래도 아이들 얼굴은 꼭 한번 보고 싶. 아서는 결심한 듯 에밀리의 집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그때 저 멀리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 올리버, 윌리엄, 조심해야지. 에밀리였다. 그녀는 아이들과 함께 공원에서 놀고 있었다. 아서는 가슴이 쿵쾅거리는 것을 느끼며 조심스럽게 그들에게 다가갔다. 아서의 목소리에 에밀리가 고개를 돌렸다. 그녀의 눈이 놀라움과 반가움으로 커졌다. 아서, 아이들도 아빠를 알아보고 환한 미소를 지으며 달려왔다. 아빠! 아서는 아이들을 와락 끌어안았다. 따뜻한 아이들의 체온에 그의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잘 지냈니, 얘들아? 네, 아빠. 아빠는요? 아빠도 잘 지냈어. 우리 아들들 정말 많이 컸구나. 아서는 아이들과 함께 공원을 거닐며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했다. 아이들은 노릴스크에 대한 이야기를 신기해하며 아빠의 이야기에 귀를 쫑긋 세웠다. 아빠, 노릴스크에는 곰도 있어요? 윌리엄이 호기심 가득한 눈빛으로 물었다. 그럼 아주 크고 무서운 곰들이 많단다. 아서는 장난스럽게 대답했다. 우와, 나도 곰 보고 싶다. 올리버가 부러운 듯 말했다. 아서는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잃어버렸던 행복을 되찾는 기분이었다. 비록 에밀리와는 예전처럼 돌아갈 수 없겠지만 적어도 아이들에게는 좋은 아빠가 되고 싶었다. 에밀리, 그동안 정말 미안했어. 아서는 조심스럽게 에밀리에게 사과의 말을 건넸다. 에밀리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눈빛에는 여전히 슬픔이 남아있었지만 아서를 향한 원망은 옅어진 듯했다. 당신이 아이들에게 좋은 아빠가 되어준다면 그걸로 충분해요. 에밀리가 나지막이 말했다. 고마워, 에밀리. 정말 고마워. 아서는 진심을 담아 말했다.
그날 이후 아서는 주말마다 아이들을 만나러 에밀리의 집을 찾았다. 그는 아이들과 함께 축구를 하고 책을 읽어주고 놀이공원에 가는 등 아빠, 우리 다음 주에도 같이 놀아요. 아이들은 아서와 헤어지는 것을 아쉬워하며 말했다. 그래, 얘들아. 다음 주에는 더 재미있게 놀자. 아서는 아이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약속했다. 아서는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었다. 그것은 바로 가족이었다. 비록 에밀리와는 다시 이어질 수 없었지만 아이들은 그에게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존재였다. 어느 날 아서는 에밀리에게 조심스럽게 제안했다. 에밀리, 우리 가끔씩이라도 가족 나들이를 가는 건 어떨까? 에밀리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이내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요, 아서. 아이들을 위해서라면. 그렇게 아서와 에밀리, 그리고 아이들은 한 달에 한 번씩 가족 나들이를 떠났다. 그들은 함께 동물원에 가고 박물관을 구경하고 강변에서 피크닉을 즐겼다. 아빠, 저기 보세요. 기린이다. 엄마, 우리 저 배 타봐요. 아이들은 아빠, 엄마와 함께하는 시간을 마음껏 즐겼다. 아서와 에밀리도 아이들의 밝은 모습을 보며 잊고 있었던 행복을 되찾는 듯했다. 비록 그들은 더 이상 부부가 아니었지만 아이들에게는 여전히 아빠였고 엄마였다. 그리고 그들은 아이들을 위해 서로에게 좋은 친구가 되어주기로 했다. 시간이 흘러 아이들은 훌륭하게 성장했다. 올리버는 아빠를 닮아 건축가가 되었고 윌리엄은 엄마를 닮아 작가가 되었다. 아빠, 저번에 설계한 건물 상 받았어요. 올리버가 자랑스럽게 말했다. 우리 아들 정말 대단하구나. 아서는 올리버를 꼭 안아주었다. 엄마, 제 소설이 이번에 영화로 만들어진대요. 윌리엄이 기쁜 소식을 전했다. 정말? 우리 아들 정말 자랑스럽다. 에밀리는 윌리엄을 꼭 안아주었다. 아서와 에밀리는 아이들의 성공을 진심으로 축하해 주었다. 비록 그들의 인생은 엇갈렸지만 아이들은 그들에게 가장 큰 기쁨이자 보람이었다. 어느 날 저녁, 아서는 템스 강변에 서서 저 멀리 런던 아이를 바라보았다. 그의 곁에는 어느새 훌쩍 자란 올리버와 윌리엄이 함께 있었다. 아빠, 무슨 생각하세요? 올리버가 물었다. 그냥 옛날 생각이 나서. 아서는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아빠, 이제 우리 걱정은 하지 마세요. 우리는 아빠가 세상에서 제일 좋아요. 윌리엄이 아서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다. 고맙다 얘들아. 아빠도 너희들을 세상에서 제일 사랑한단다. 아서는 아이들의 손을 꼭 잡으며 템스강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았다. 그곳에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여 방황하는 남자가 아닌 아이들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는 한 아버지가 서 있었다. 그래, 이것으로 충분해. 나는 이제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 아서는 템스강을 향해 조용히 속삭였다. 그리고 그의 입가에는 더없이 행복한 미소가 번졌다. 그렇게 아서의 이야기는 런던의 아름다운 풍경 속에서 영원히 계속될 것이다. 마치 끝없이 흐르는 템스강처럼 그의 삶은 희망과 행복을 향해 계속해서 흘러갈 것이다. 그는 자신의 과거를 딛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법을 배웠다. 비록 모든 것을 잃었지만 그 경험을 통해 더욱 성숙하고 지혜로운 사람이 되었다. 그리고 그는 런던이라는 거대한 도시 속에서 자신만의 이야기를 써내려갔다. 그 이야기는 런던의 아름다운 풍경과 함께 영원히 기억될 것이다. 마치 한 편의 아름다운 영화처럼 그 이야기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오래도록 남아 잔잔한 감동을 선사할 것이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런던의 역사가 되어 영원히 계속될 것이다. 마치 템스강이 런던과 함께 영원히 흐르는 것처럼. 그렇게 아서의 이야기는 런던의 전설이 되어 영원히 기억될 것이다. 올리버와 윌리엄은 훌륭하게 성장하여 각자의 분야에서 성공적인 삶을 살았다. 올리버는 아버지를 이어 건축가가 되었고 윌리엄은 어머니를 이어 작가가 되었다. 그들은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자랑스러운 아들이 되었고 서로에게는 든든한 형제가 되었다. 아서는 아이들이 성인이 된 후에도 여전히 그들의 곁을 지켜주었다. 그는 아이들에게 든든한 버팀목이자 따뜻한 안식처였다. 아이들은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아버지를 찾아와 조언을 구했고 아서는 언제나 따뜻한 마음으로 그들을 위로해 주었다. 에밀리는 토마스와 행복한 가정을 이루었고
늦둥이 딸을 낳아 윌리엄과 올리버에게는 늦게 생긴 여동생이 생겼. 그녀는 아이들과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내며 과거의 아픔을 잊고 새로운 삶을 살아갔. 세월이 흘러 아서는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 되었다. 그는 템스 강변의 작은 벤치에 앉아 저 멀리 런던 아이를 바라보는 것을 좋아해. 런던 아이는 여전히 아름다웠고 그의 지난 날들을 추억하게 했. 어느 날 아서는 벤치에 앉아 런던 아이를 바라보다가 문득 자신의 곁에 누군가가 앉아있는 것을 느꼈. 에밀리. 아서는 놀란 눈으로 옆을 바라보았다. 그곳에는 그도 어느덧 할머니가 된 에밀리가 그를 향해 온화한 미소를 짓고 있었. 오랜만이네요, 아서. 그러게, 정말 오랜만이.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런던 아이를 바라보았다. 그들의 눈에는 지난 세월의 추억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 아서, 당신을 용서했어요. 에밀리가 조용히 입을 열었. 아서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눈가에 뜨거운 눈물이 맺혔. 나도 당신에게 용서를 구하고 싶어요. 두 사람은 다시 한번 말없이 런던 아이를 바라보았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더 이상 미움도 원망도 남아있지 않아. 오직 오랜 세월을 함께해온 친구에 대한 따뜻한 우정만이 남아있을 뿐이었. 아서 우리 앞으로도 가끔씩 이렇게 만날까요? 에밀리가 조심스럽게 제안했. 그럼요, 에밀리. 나도 그러고 싶어요. 아서는 기쁜 마음으로 대답했다. 두 사람은 그렇게 템스 강변의 작은 벤치에서 그들의 마지막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 이야기는 런던의 아름다운 풍경과 함께 영원히 기억될 것이. 마치 한 편의 아름다운 시처럼 그 이야기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오래도록 남아 잔잔한 감동을 선사할 것. 그리고 그 이야기는 런던의 역사가 되어 영원히 계속될 것이다. 마치 템스강이 런던과 함께 영원히 흐르는 것. 그렇게 아서와 에밀리의 이야기는 런던의 전설이 되어 영원히 기억될 것이다.